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쌍꺼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눈썹하고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 과연 이 수술을 하는 게 나은지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나은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눈처짐이 느껴질 때 40대 이후에 쌍꺼풀 수술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눈의 구조에 따라서 처진 정도에 따라서 여러 원인에 따라서 쌍꺼풀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선택해야 하고 다른 수술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 40대 이후라는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겠죠. 20대 중반 이후부터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벌써 10년, 15년 이상 피부가 처지고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눈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답은 과도한 피부 처짐, 어느 정도 진행된 피부 처짐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되는 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처지면 다 쌍꺼풀에서 자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르면서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죠.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마 쪽에서 아예 눈썹을 위로 올려준다든지, 결국은 처짐은 아래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 수술들이 있는 거죠. 이 많은 피부를 쌍꺼풀 쪽에서만 제거하게 되면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훨씬 두꺼워지는데 굉장히 두꺼운 피부로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두꺼운 종이로 종이 접기 하면 이제 부자연스럽고 잘 안 접히는 것처럼 이 처진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만 제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어색한 도톰해 보이는 느낌의 쌍꺼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이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가 40대 이후입니다. 눈썹은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논문이나 책도 있는데 아무데나 절개할 수는 없잖아요. 이 흉터를 가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눈썹인 거죠. 눈썹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눈썹 밑에서 피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 눈썹이 너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마거상 수술을 통해서 눈썹을 올리는 방향이 좋겠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쌍꺼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눈썹하고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 내 얼굴의 구조나 길이나 피부 처짐의 정도, 또 나이 들면서 눈썹이 내려가면서 나이 드는 사람도 많지만 간혹가다 눈썹이 올라가면서 나이 드는 분도 계세요. 각각에 맞는 수술을 우리가 권하는 거지 무조건 이 수술을 하면 이게 해결된다, 나는 몇 살이니까 이 수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봐야 나에게 맞는 수술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쁜 눈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있는 눈이겠죠. 그리고 피부 처짐이 이제 해결이 된 눈이겠죠. 쌍꺼풀이 풀렸거나 없거나 오른쪽 왼쪽 쌍꺼풀의 크기가 너무 다르거나 눈 뜨는 힘이 너무 달라서 검은 눈동자 가려진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너무 졸려 보인다든지, 결국은 쌍꺼풀을 해야 되는 눈은 피부 처짐을 다른 쪽에서 해결하더라도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도 똑같이 잘 뜨고 쌍꺼풀도 안 풀렸고 크기도 비슷하면 쌍꺼풀 수술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처져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쌍꺼풀이 풀려서 처진 건지 짝짝인지 사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쌍꺼풀 수술은 같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수술 같고 무섭다. 특히 이마거상 수술 같은 경우는 아예 절대 저는 싫어요. 배제하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일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피부가 처지면 처진 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처지면 시야를 가리니까 이마를 써서 이렇게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상태로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 있던지, 더 많이 쓰는 쪽, 우리가 주안이라고 하는데 이 주안 쪽의 눈, 오른쪽 눈이라면 오른쪽 눈썹이 더 많이 올라가 있던지, 이런 보상작용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이 쌍꺼풀 라인 쪽에서 처진 피부를 줄이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여지잖아요. 그러면 눈썹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눈썹 위치로 좀 돌아가게 돼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처진 피부를 줄였는데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눈 위가 두툼해지고 더 사나워 보이고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피부 아주 얇고 주름이나 꺼짐이 심한 분들은 쌍꺼풀 쪽에서 피부를 많이 제거하게 되면 중간에 피부는 제거할 수 있는데 쌍꺼풀의 제일 앞쪽, 시작하는 쪽, 콧등 쪽의 피부는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콧등 쪽이랑 이 쌍꺼풀 라인 앞쪽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거나 아주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쌍꺼풀 쪽에서는 아예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눈도 사실 꽤 많아요. 상안검 수술, 뭐 쌍꺼풀 수술, 나이 먹고 했는데 뭐 인상이 세졌다, 이제 이런 분들이 쌍꺼풀 쪽에서 눈을 안 건드리거나 너무 많은 피부 제거를 안 했어야 되는 눈인 경우가 되겠죠. 이 눈썹 파워상 수술은 눈썹 아래쪽에 이제 절개를 해서 피부를 제거하니까 위에서 우리가 5mm 제거한다고 해서 쌍꺼풀 쪽에 피부가 5mm 올라가지 않아요. 도화지가 아니잖아요.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피부를 제거하더라도 쌍꺼풀 라인 쪽에서는 몇 미리 안 올라가는 분도 많습니다. 피부 제거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선에 줄무늬가 좀 생길 수 있다, 처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간 지나면 물론 대부분 좋아지지만, 그 다음에 눈썹 밑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피부를 많이 제거하면 그 제거한 만큼 쌍꺼풀이랑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눈썹이랑 쌍꺼풀 사이 거리가 좁은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수술 후의 모양을 예측해서 과연 이 수술을 하는 게 나은지,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나은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기는 한데, 이 수술하면서 아무래도 좀 피가 나잖아요. 목은 근처에 정말 굵은 혈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수술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지혈을 해도 주변에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다. 처음에 이제 신경을 다 박리해서 미간 쪽에 근육을 다 끊고, 왜냐하면 감각신경이 미간 근육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간 근육을 다 끊지 않으면 박리가 안 된 거죠. 한두 달 내로 다 재발하고요. 굉장히 오심구토, 신경이 당겨져서 불편한 증상이 심합니다. 오래가고. 근데 이제 박리를 잘 하면서 해도 조금이라도 당연히 당겨질 테니까, 신경이. 제가 수술해도 하루 이틀 속 안 좋은 분들 계세요. 근데 3일 이상 지속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은 아닌데, 부어있고 좀 처음에 올려놓으니까 피부 탄력 때문에 과해 보입니다. 이렇게 더 눈썹이 치켜 올라가 보이고 좀 과교정돼 보여요. 보통 한 2, 3주, 3, 4주까지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에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눈매 교정은 눈을 잘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처짐의 문제와는 다른 얘기죠. 피부도 처져 있고 눈 뜨는 힘도 약하다. 그러면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해야 되겠죠. 비대칭이 아주 심하거나 절개 눈매 교정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제거하면서 하는 게 좋은 분들은 저는 따로 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게 눈썹이나 이마 쪽 움직임과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대칭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먼저 하고 눈썹 파거상 수술이나 이마 거상 수술은 경과 보면서 진행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이랑 피부 처진 거랑은 또 아예 지금 원인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지만, 안검하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따로 하는 게 더 좋은 눈도 있다. 특히 이마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깥쪽 두 군데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운데도 같이 올려서 눈썹을 다 같이 올라가게 이제 세 군데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 몽고주름이 좀 심한 분들은 몽고주름이 같이 딸려 올라가서 모양이 좀 어색해지는 눈도 있어요. 쌍꺼풀 수술뿐만 아니라 앞트임을 같이 하는 게 좋은 눈도 있습니다. 또 처짐이 너무 많이 좋아지면 처져서 잘 안 보이던 올라간 눈꼬리가 이제 보이게 되면서 날카로워 보인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눈꼬리를 길어지고 내려가게 하는 러블리 팀을 같이 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피부 처짐을 어떤 방법을 해결할지,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한지, 앞쪽이나 뒤쪽 트임을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고 수술 방법, 수술 시기, 수술 순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눈 처짐이 있을 때, 피부 처짐이 있을 때 무조건 쌍꺼풀 수술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왜 그런지, 또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고려해야 될 점이나 추가로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잘 알기 어렵죠. 어떤 수술이 나한테 맞는지, 제일 내 눈이 예뻐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어떤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눈을 빛나게 만드는 의사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